그리고는 자기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에 올인합니다. 이 선택이 바이낸스의 시작점이었죠.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매번 뉴스에서 바이낸스 듣기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내면이 궁금하셨던 적 없으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괴물 같은 플랫폼이 2017년도에는 아무도 몰랐던 신생 스타트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낸스가 어떻게 출시한 지 단 6개월 만에 전 세계 1위 거래소로 급부상했는지, 지금은 어떤 위상과 가치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들까지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자오, 영어로는 CZ라고 불리죠.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12살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굽고 주유소에서 야간 알바도 했다고 해요. 그랬던 창펑자오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월가에서 주식 매매 시스템을 만들며 커리어를 쌓다가 2013년 친구와 포커를 치다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에 올인합니다. 이 선택이 바이낸스의 시작점이었죠.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할 무렵 창펑자오는 ICO로 1,500만 달러를 모아 바이낸스를 설립합니다. 당시 모은 자금의 절반을 마케팅에 쏟아부었습니다. BNB로 거래하면 수수료 50% 할인, 친구를 초대하면 수수료 20%를 돌려주는 파격적인 혜택. 이런 구조 덕분에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불과 몇 달 만에 가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습니다. 참고로 코인베이스는 같은 숫자를 달성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바이낸스는 코인 다양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수십 개의 알트코인을 빠르게 상장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코인 어디서 사지 하면 정답은 하나였죠. 바이낸스. 시스템도 강력했습니다. 초당 14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었고 서버가 잘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래소들이 오류로 멈춰서던 시절에 사용자 중심 시스템을 갖춘 바이낸스는 단연 돋보였죠. 그 결과 출시 165일 만에 전 세계 거래량 1위 거래소에 등극합니다. 2018년도에는 단 1시간 만에 신규 가입자 24만 명을 기록하며 가입 자체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8년 1분기 수익은 약 2천억 원, 같은 기간 148년 역사의 도이치은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당시 바이낸스의 직원 수는 고작 200명 남짓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바이낸스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초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하루 거래량은 많을 때 76조 원을 넘고 2024년 기준 연매출은 약 23조 원, 사용자 자산은 100조 원 이상이 바이낸스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바이낸스는 어느 나라 회사인가요? 바이낸스는 창립 2달 만에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자 바로 중국을 떠났고 그 후로도 특정 국가에 본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창펑자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본사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지금까지도 몰타,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두바이 등 그때그때 가장 우호적인 나라를 거점 삼아 운영해 왔습니다. 일종의 글로벌 유목민 전략이죠. 하지만 거래 규모가 커진 만큼 규제의 시선도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2023년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13건의 고발을 제기했고 결국 창펑자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4조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4개월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다시 미국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USD1 프로젝트에 연계되며 새로운 방식으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복잡합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조사를 받거나 운영 제한을 당했고 일본과 한국에서는 직접 진출보다는 파트너십 전략 위주로 접근 중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코팍스 인수를 통해 진출을 시도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금융당국의 규제에 가로막혀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반면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에서는 바이낸스를 향한 분위기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암호화폐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했고 현재는 지역 본부까지 운영하며 바이낸스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이낸스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암호화폐 슈퍼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 페이를 통해 실물 결제가 가능하고 비자와 연동된 바이낸스 카드를 쓰면 암호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은행처럼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바이낸스 언, 신규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할 수 있는 런치패드, 그리고 자체 블록체인인 BNB 체인과 그 핵심 토큰 BNB까지. 이처럼 바이낸스 생태계가 커지며 BNB의 가치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출시 당시 0.1달러였던 BNB는 2025년 기준으로 최고가 600달러를 넘기며 무려 6,000배 상승했죠. 2020년에는 업계 최대 시세 정보 플랫폼인 코인마켓캡을 무려 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데이터와 미디어 영역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코인마켓캡의 엄청난 유저 트래픽은 바이낸스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손잡고 그의 NFT 컬렉션을 단독 출시했고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라치오 구단 유니폼 스폰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후원 등 스포츠 마케팅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출시 후 지붕 없이 빠르게 성장한 바이낸스, 그간 입이 떡 벌어지는 성공 신화도 있었고 눈살 찌푸려지는 규제와 논란도 함께 겪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1위 거래소라는 현재의 위치는 그들의 과감한 전략과 실행력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